이번 시간에는요,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함수가 증가하는 모양과 감소하는 모양. 근데 사실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번 정의를 내려보자 이거야. 앞으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한 전 단계이거든요. 이거를 알아야만 우리가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그래프들을 그려보고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파트 아니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자, 증가와 감소입니다. 정의를 한번 봅시다. 어떤 함수 fx가 있는데요. 자, 그 구간에 속하는 아무거나 골라서 두 개의 숫자를 골랐는데, 자, x1이 x2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그랬을 때 x1을 집어넣은 함수값과 x2를 집어넣은 함수값을 비교를 했는데 x2가 더 크대요. 그러니까 큰 숫자 넣어서 나온 함수값이 더 크대요. 그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돼요? 자, 그래프를 봅시다. 지금 이 왼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래프 지금 증가하고 있어, 감소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그래프 보면 누구나 알아. 근데 이제 이런 정의들을 통해서 내가 이 그래프가 증가하고 있구나, 감소하고 있구나, 스스로 식을 보고서 추론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배우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래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누가 봐도 당연히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죠. 증가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정의적인 측면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이거야. 자, x1, x2가 있는데 x2가 지금 더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x1을 집어넣은 함수값 fx1과 x2를 집어넣은 함수값 fx2가 각각 여기와 여기 찍혔는데 지금 fx2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죠? 그랬을 때, 이 그래프는 내가 증가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x1과 x2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x2가 더 큰 상황이야, 여전히. 그런데 함수값은 fx1이 더 크대요. 그러면 그 구간에서는 내가 이걸 감소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예를 들면은, 여기다가 식을 써볼게요. 자, y는 x제곱이라는 그래프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x1을 뭐 2라고 하고요. x2를 3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내가 이 그래프가 2와 3 사이의 구간에서는 얘가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자, 일단은 x2가 더 큰 상황이죠? 그러면 y는 x제곱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얘의 함수값 f2는 뭐예요? 얘를 fx라고 했을 때 자, f2는 뭐예요? 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f3은 무엇입니까? 9가 나오죠? 누가 더 커요? 지금 f3이 더 큰 상황이지. 자, x1과 x2를 차례대로 집어넣었을 때 그 함수값이 x2에서의 값이 더 크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 증가할 수 있다고. 이를 통해서 나는 식만을 가지고 식을 보고서 정의를 활용해 가지고 이 함수값을 우리가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인지 감소하고 있는 상태인지 알 수 있다는 건데, 자, 그럼 감소하고 있는 상태도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이번에 음수를 한번 집어넣어 봅시다. 여전히 얘는 마이너스 2, x2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x2가 더 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f 마이너스 2 그리고 f 마이너스 1 한번 봅시다. f 마이너스 2는 4가 되고요. f 마이너스는 1입니다. 함수값이 f 마이너스 2가 더 크네. 그러면 x1보다 x2가 더 큰데 함수값은 x1이 더 큰 상황이죠. 이랬을 때는 얘를 뭐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얘를 감소하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래서 그래프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이거죠. 여기 봅시다. 여기에서도 x1보다 x2가 더 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더 큰 상황인데 각각의 함수값은 fx1과 fx2를 비교했을 때 fx1이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래프를 보니까 어때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 즉 감소하고 있는 상황인 거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정의를 활용해서 식만 가지고 파악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 구간에서의 증가 상태인지 감소 상태인지. 알겠죠? 네. 그러면 매번 이렇게 우리가 식을 통해서, 아니, 식이 아니라 그 식을 보고서 정의를 통해서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를 이거 계속해서 결정 내리는 게 여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방금처럼 하나하나 대입해 가지고 거기에서 증가인지 감소인지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는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좀 귀찮은 반복이라는 거야. 귀찮음의 반복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바로 도함수를 좀 활용하자 이거야. 자, 그래서 도함수를 활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판정한다라는 건데, 자, 정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x가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태일 때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서 이 도함수 값이 양수이면, 0보다 크면 fx는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한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은 그 구간의 모든 x에 대하여서 이 도함수 값이 0보다 작게 되면 fx는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그 도함수의 값이, 정리하면 도함수 값이 양수잖아? 그 구간에서. 그러면은 그 함수 값이 증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구간에서. 그 다음에 그 도함수 값이 뭐이면, 음수이면 이 함수는 그 구간에서 감소 상태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거를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면, 자, 이 그래프는 지금 무슨 상황이냐? 함수 fx가 지금 구간 어디에서 열린 구간 A, B에서 얘가 미분 가능한 상태죠. 부드러운 그래프니까 미분 가능한 상태이고, 오케이? 그리고 특정 구간, 아니요, 특정 구간이 아니라 A, B 안에서의 모든 구간에서, 자, 모든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큰 상황이에요. 맞죠?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잖아. 여기 어떤 구간을 선택을 하든 간에 거기에서 미분 계수가 0보다 늘어나고 있잖아. 여기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0보다 크고, 미분 계수가 모든 점에서 0보다 큰 상황, 즉 증가하는 상황이란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모든 구간에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얘는 그냥 증가한다라는 거야. 그죠? 맞잖아. 여기 도함수의 값이 0보다 지금 다 크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네.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뭐가 성립한다는 걸 또 알 수 있냐면, 평균값 정리가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평균값 정리가 뭐였어요? 자, 어떤 구간, 두 구간 안에서 얘가 미분 가능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닫힌 구간에서 연속일 때, 자, 여기를 x1, 여기를 x2라고 하게 되면은 이 둘을 연결한 기울기와 같은 점, 미분계수를 가진, 기울기와 같은 미분계수를 가진 점 C가 분명히 하나는 존재한다. 하나 이상 존재한다. 이게 이제 평균값 정리라는 건데, 결국 두 구간의 기울기를 어떤 미분계수가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됐을 때, 내가 여기를 실제 x1이라고 하고요. 얘를 x2라고 했을 때, 네,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자, 뭐가 성립하냐? x2 빼기 x1분의 fx2 빼기 fx1. 그러면은 여기와 같은 f'C가 분명히 하나 존재하는데 얘는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까 방금 얘기했어요. 왜? 내가 여기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잖아. 얘가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모든 점에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얘도 증가할 거고, 다른 점 하나를 두 개를 선택할게요. 얘와 얘를 선택을 해서 이 기울기와 같은 도함수도 0보다 클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럼 이 구간 상태에서는 항상 증가이기 때문에 미분계수도 0보다 클 수밖에 없는 거야. 이 C가 무엇이든 간에. 그죠? 그러면
여기가 지금 증가된다라는 얘기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럼 x2가 x1보다 무슨 상황이야? 큰 상황이잖아. 그러면 당연히 분모는 뭐일 수밖에 없어요? 얘는 0보다 큰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결과는 0보다 크대, 양수래. 그럼 분모가 양수인 상황에서 분자도 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0보다 큰 양수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냐면, x1이 x2보다 작은 상황이죠. 즉 x2가 더 큰 상황이면 자, 지금 얘도 뭐라는 거야? fx2, 다시 여기에다가 좀 정리할게요. 분자를 가지고 올게.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잖아. 0보다 큰 상황이라는 거잖아. 그러면 fx1을 이항시키면 fx2가 어떻다라는 거야? fx1보다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즉 x2가 x1보다 큰 상황에서 fx1보다 fx2가 더 크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하기로 했어? 그 증가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하자고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그 구간에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그 구간 안에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면 이 그래프는 증가 상태에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반대로 감소도 이 도함수 값이 0보다 작은 상황이면 그 그래프는 그 구간 안에서 감소하고 있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같은 방법을 활용해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위의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요. 요거 주의해서 증가한다고 해서 그 구간에서 f'x가 0보다 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죠. 왜 그러는 거냐면, 간단히 좀 예를 들어볼게. 자, 함수 자주 쓰일 거야. 요즘 이제 앞으로 자주 나타날 녀석인데, y는 x세제곱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지난번에 또 한번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자, 어쨌든 이런 y는 x세제곱의 그래프가 있다고 하면, 얘는 좀 특이한 상황이에요. 자, 0에서의 이 미분계수가 얘는 0이 되거든요. 자, 한번 얘기를 했었어. 그 전 시간에. 자, 여기 f'0이 뭐야? 0인 거야. 근데 보세요. 얘는 지금 계속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누가 봐도 알고 있잖아.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얘의 역이 성립한대. 한번 써볼게요. 자, 증가 상태이면 뭐야? f'x는 무조건 0보다 크다라는 게 역이잖아. 근데 지금 봐봐. 그래프가 뭐 어떤 구간을 설정을 하든 뭐 여기를 x1이라고 하고, 이때 여기, 그리고 여기를 x2라고 하겠습니다. 자, x1에서 x2 사이에 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 그쵸?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고 미분도 가능합니다. 그죠? 연속이고요. 그럼 그걸 다 만족하고 있는 상황인데, 중간에 딱 한 번 미분계수가 0인 상황이 존재하네. 근데 여기에서의 역은 증가하면 무조건 f'x는 0보다 커야 된다며. 그죠? 근데 0과 같은 상황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여기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y는 x세제곱의 어떤 특수한 그런 그래프들도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역은, 이거의 역은 성립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냥 도함수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정도로 역은 성립하지 않고 이것만 성립한다로 머릿속에 정리해 놔야 헷갈리지 않는다라는 거. 네, 알겠죠? 자, 그러면은 다음번엔 무엇을 할 거냐? 방금 했던 정리를 적용할 수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 얘의 증가감소를 조사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아까 정리한 걸 다시 끄집어 오면은, 자, 도함수 fx가 그 구간 안에서 미분 가능하고, 미분 가능하고 연속일 때 0보다 크다. 그러면 얘는 우리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도함수 fx가 0보다 작으면 우리는 이걸 감소 상태에 있다라는 걸로
파악하기로 했어요. 그럼 결국엔 뭘 구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얘는 어쨌든 정리니까 여기 좀 가둬둘게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도함수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f'x는 3x 제곱, 그 다음에 12x 플러스 9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의 그래프의 증가 감소 상태를 0보다 큰지 0보다 작은 양수인지 음수인지 도함수가 어디에서 양수이고 어디에서 음수인지를 판단하려면 그래프를 알아야 돼요. 자, 3을 그때 그리기 위해서 3으로 모아주면 자, 이렇게 되고 얘 인수분해를 해주면 결국 3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보면 네, 배터리가 없대요. 이렇게 2차 함수의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네, 여기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가 3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로 그래프일 거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구간 있잖아. 여기 부분. 얘는 결국 도함수 값이 어떤 구간인 거야? 양수인 구간이잖아. 여기가 x축이고, 네, 얘가 x축이고, 그럼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위에 있으면 양수고, 여기 있으면 0이고, 네, x축에 걸쳐 있으면, 그리고 걔보다 밑에 있으면 음수잖아. 음수. 여긴 양수고. 예,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 부분,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그 이후까지는 다 양수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증가인 그 도함수 값이 양수인 구간과 음수인 구간, 양수인 구간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디부터 음의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3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다시 열린 구간으로 표시하죠. 네, 이렇게 일 때는 얘는 증가하고 있는 그래프일 거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하고 있는 그래프일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어디? 양의 무한대까지는 증가하고 있는 상태의 그래프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 주세요, 앞으로 그래프를. 자, 그러면 얘를 통해서 그래프를 한번 유추해 볼게. 원래 fx의 그래프. 지금 이 그래프는 도함수의 그래프예요. f'x. 자, 그러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쭉쭉쭉쭉쭉 얘네들이 무언가 증가하다가 감소하고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런 변환점, 네, 변환점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중심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거 그릴 필요 없다.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점, 그 다음에 뭐 좀 더 해서 이렇게 점. 자, 그러면 그래프가 여기 이 점에 닿기까지는 증가하고 있었어.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어? 파란색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패드가 이걸 네 좋은 아이템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선이 잘 안 그려져. 이런 식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얘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부터 또 다시 증가로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어요, 아직은. 어찌됐든 간에 도함수를 통해서 파악을 해본 바, 네, 마이너스 3보다 전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야 될 거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감소하는 그래프일 거고, 다시 마이너스 1부터 그 이후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증가 감소를 조사하러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얘를 보면은, 네. 여기 증가와 감소를 표로 나타내 가지고 이제 뭐 개념 원리나 기타 뭐 그래프 그 문제집들에서는 이걸 이 표를 활용해서 증가 감소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데 네, 알아두기는 해야 돼요. 뭐 근데 자주 쓰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매번 이렇게 표를 그리기는 건 되게 좀 귀찮잖아. 그쵸? 네, 좀 귀찮기 때문에 어 표를 뭐 해석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네, 그러면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래프를.
자, 지금 여기에서도 도함수 그래프 선생님이 그린 것처럼 똑같이 그려놨어. 그죠? 도함수의 그래프를 이렇게 서로 자 그려놨으면 똑같아요. 자, 여기를 보면은 어찌됐든 마이너스 3보다는 얘가 양수의 위에 0보다 큰 쪽에 있게 되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는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큰 부분에서는 양수가 된다. 요 정도 이제 그래프를 볼 수 있는데, 자, 그럼 그 기준점이 되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표시해주고, 그 구간은 점점점, 점점점, 점점점으로 나타낸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3일 때는 딱 0이 되겠죠. 그럼 미분계수가 0이라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선 도함수가 음수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도함수가 양수다. 이걸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럼 도함수가 0인 구간들, 내가 그래프를 그린 거 보면은 마이너스 3일 때 여기 도함수가 0,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도함수, 즉 미분계수가 0이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0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증가한다라는 걸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했잖아. 그죠? 증가하기 때문에 올라간다. 플러스이기 때문에 증가한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내려가고 있다. 도함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걸 통해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줬다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 증감표라고 부르는 이 표를 해석할 정도만 되면 된다. 네. 어디 구간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구나, 어디 구간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구나, 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으로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인데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그 구간에서 fx가 뭐하면 증가하면 그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감소하면, fx가 감소한 상태에 있으면 그 구간에서 모든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얘기예요. 간단히 말해서 증가하는 그래프를 봤더니 거기에 미분계수가 0보다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감소하는 상태인 그래프를 봤더니 거기에 해당하는 그 구간에서의 모든 도함수 값이, 미분계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됐죠? 자,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증가하는 구간을 볼게요. 얘가 fx라고 했을 때 증가하는 구간 여기에서 얘 도함수는 어떻겠어요? 당연히 0보다 크거나 크죠? 그죠? 계속 큽니다. 미분계수가 크잖아요. 기울기가 0보다 크고. 자, 그 다음 감소하는 구간을 봤더니, 여기 부분을 봤더니 거기에서의 도함수가 어때요?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도함수 밑으로 0보다 작잖아. 그쵸? 0보다 작아요. 네,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그래프를 봤더니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고, 감소하는 그래프를 봤더니 0보다 도함수가 작았대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 쟁점은 뭐냐면 0과 같은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0보다 같다라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증가할 때는 0과 같은 구간이 있고, 감소할 때도 0과 같은 구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 그래프가 뭐야? 특수한 그래프인 y는 x제곱이죠. 얘가 대표적이야. 자, 여기 변하는 이 지점을 뭐 흔히들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하고 나중 가서 배우게 될 부분인데, 그래프의 어떤 양상이 조금 달라지는 그 순간이죠. 여기에 미분계수는 선생님 계속 얘기했어요. 여기에서의 미분계수는 0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얘도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증가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증가하는 그래프에서는 당연히 여기 미분계수가 항상 0보다 클 수밖에 없는데, 자, 좀 더 넓게 봐서 내가 여기부터 여기를 본다고 치자. 그럼 그래프가 이 변곡점을 지나서 여기까지 가게 되죠. 근데 이 그래프는 지금 증가한 상태는 당연한 얘기죠.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0과 같은 도함수가, 미분계수가 0인 순간이 존재를 하죠. 여기 한순간에. 그죠? 잠깐 뭐 이렇게 잠깐 계속 올라가다가, 네, 얘를 기준으로 양옆을 보게 되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증가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도함수가 0인 구간의 함수도 그 사이에 증가인 상황에 갑자기 한순간 끼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등호를 표시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뭐 반대인 그래프 이렇게도 있겠죠? 얘도
지금 여기부터 여기를 보게 되면 감소하는 그래프인데 도함수가 0인 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해뒀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궁금해할 부분이 선생님 그러면요. 이 도함수가 그럼 반대도 성립하나요? 지금 이 정리의 역도 성립하나요?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가 증가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 결론부터 얘기하면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가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출렁출렁 가다가 직선 구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평탄한 구간. 자, 다시 출렁출렁 가다가 직선인 구간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죠. 자, 여긴 직선 구간이에요. 직선 구간. 자, 그러면 얘를 그래프를 봤을 때 네. 지금 이 그래프는 미분이 가능하고요. 네, 그죠? 이 열린 구간, 뭐 여기를 A라고 할게. A고 여기를 뭐 이렇게 B라고 하게 되면 네, 여기를 B라고 할게요. 자, 그럼 A와 B 사이에서 얘는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도함수 값도 f'x도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아이고. f'x도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에요. 맞죠? 계속해서 0보다 커요. 네. 아유, 그래프 여기 때문에 또 안 되겠다. 다시. 미안해요, 여러분들. 미안해. 막 그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이런 그래프라고 하자. 네. 이런 그래프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 그래프는요, 모든 구간 안에서, 자, 모든 열린 구간 A, B에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미분이 가능합니다. 네,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는 거 조금 양해해 주세요.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든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맞아요. 봐봐요. 여기와 여기 왔을 때 증가하죠. 여기와 여기 했을 때 증가하죠. 여기와 여기 했을 때 증가하고 있었죠. 네, 그리고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0이죠. 미분계수가. 0과 같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와 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런 상황인데 그럼 fx를 내가 계속해서 모든 구간에서 증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 함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죠. 근데 함수가 모든 구간에서 증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는 증가하죠.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증가합니다. 근데 내가 구간을 여기와 여기 이 사이로 잡았을 때는 그래프가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죠? 그냥 기울기가 그대로 0인 구간이잖아요. 그럼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죠. 기울기가 0보다 커야 되는데. 그죠? 이 구간 때문에 예, 미분계수가 0인 이 구간 때문에 이 함수는 모든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얘는 성립하지 않는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면 좋겠냐면 결국엔 이거에 여기 통하는 경우를 내가 어떤 조건을 좀 걸어주면 봐요. fx가 자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적어 놓으세요. 미분이 가능하고 네, 미분이 가능하고 fx가 증가하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요건 이미 써 있는 거죠. 그럼 그 반대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고 자, fx가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모든 구간에서. 그랬을 때 fx가 증가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려면 여기 성립하려면 우리는 이 fx가 무슨 함수여야 되냐면 상수함수가 아닌 그냥 일반 다항식이어야 되는 거예요. 다항식. 네. 그래야 일반적인 이런 평이한 그래프이 나오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되고 이런 그래프 안 나온다는 거야. 예. 얘는 구간별로 함수를 다르게 하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그래프 많이 봤을 겁니다. fx가 이렇게 괄호 쳐놓고 뭐 x제곱 플러스 3 뭐 단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뭐 1, 뭐 x가 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3보다 작을 때 뭐 이런 그래프
그러니까 구간별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이 함수가 아닌 다항식이어야 되고 상수함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야. 다항식에는 상수함수가 포함되니까 그러면 정리하면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식인 fx가 어떤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할 때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고, 반대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네. 그러니까 요거 같이 외워두면은 조금 편리할 때가 있어서 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대도 가능해요. fx가 감소이면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도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가 감소하다. 그러니까 요거 말 반대도 성립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적어줘요? 네. 적을게요. fx가 감소하면 그 도함수 f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f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fx는 감소하고 있는 상태. 무슨 상황에서? 상수함수가 아닌 다항식인 fx 함수에서 열린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면 이게 성립한다라는 거 추가적으로 좀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문제 풀이에 앞서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면 결국에는 이 정의에서 출발합니다. 증가라는 것은 무엇이고 감소라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을 때, 그러면 이거를 매번 그렇게 정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증가 상태, 감소 상태를 알기에는 뭐 조금 시간이 아깝기도 하고 불편하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다라는 거죠. 그래서 f'x가 0보다 크면 그 구간에서 증가한다. f'x가 0보다 작으면 그 구간에서 감소한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어쨌든 외워줘야 돼요. 네, 지금 이해를 했다면 외워놓고 문제를 적용할 때 써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럼 내가 이 그래프 식을 보고서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식을 보고서 내가 이 그래프가 어느 구간에서 증가하고 어느 구간에서 감소하는지를 판단해서 대략적인 그래프의 원래 fx의 그래프를 그 개형들을 파악할 때 사용하는 게 이 판정 정리입니다. 정리. 네, 오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기 보게 되면은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이야. 조건. 얘는 언제 쓰는 거냐면 fx가 증가하고 있었을 때 얘 도함수가 0보다 크다고 했기 때문에 문제에서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되어 있으면 그러면 그 함수가 증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조건이 달려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해서 문제와 연동해서 풀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 한번 실제로 풀면서 적용되는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필수 예제 10번을 풀어보면은 다음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끌고 와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자, fx가 열린 구간 A, B에서 미분이 가능한지부터 봐야죠. 근데 다항 함수니까 당연히 미분이 가능했죠. 그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0보다 크면, 요거이면 뭐였어요? 이 구간에서 증가 상태이고, 반대로 f'x가 0보다 작으면 여기에서, 여기 안 썼네, 감소 상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즉 도함수를 구해줘야 돼요, 일단. 그죠? 이게 첫 번째 봤었던 정리거든요. 그러면 f'x는 3x 다시 일단 구해둘게요. 일단 쓸 거니까 어차피. 자, 그럼 이런 그래프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그려보면은, 그려보기 위해서 인수분해해야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1이고, 그러면은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알 수가 있게 되는데 2차 함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 자,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겠고 얘는 1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구간, 이 구간에서는 뭐예요? 증가. 그 다음에 여기 구간은 그 도함수 값이 음수기 때문에 감소. 그 다음에 1 이후부터는 또 여기서 증가 그래프가 되겠지. 그럼 대략적으로 또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자, 여기일 때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래프, 여기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뭐 여기다 찍으면, 자, 그래프가 위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다는 거야.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오고 있었어. 그죠? 계속 증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다시 내려가는 음수의 그래프가 생기게 되고, 다시 해서 여길 지나가면서 증가하는 그래프. 자, 얘가 f'x의 그래프고 얘가 fx의 그래프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정리하자면 열린 구간, 아니, 반 열린 구간이죠. 이렇게 부터는 뭐야? 증가. 그 다음에 어디부터?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는 감소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부터, 아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는 열린 구간이죠. 이거는 증가.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풀게 되면 결국엔 얘도 뭘 필요해? 도함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f 풀면, 자, f'x는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얘도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네, 인수분해를 해주면 12x 제곱 빼기 24x 이렇게 되고요. 그럼 12x로 모아주면은 12x x 빼기 2 이런 식이 되는 거 맞죠? 그죠? 네, 도함수를 해줬더니 다시 뭐 하고 있는 거야? 진짜 바보다. 진짜 바보다. 왜 갑자기 이걸 한 거야? 미안해요. 네, 이미 얘가 도함수인데 거기서 도함수 또 했어. 자, 인수분해 해야 되는데, 자, 4x로 모아줘요. 네, x제곱 마이너스 3x. 자, 그 다음에 여기 인수분해 한번 더해주면은, 자, 4x제곱, 그 다음에 x 빼기 3 이런 식이 된다. 오케이? 네. 그러면 이 그래프는 3차 함수 때 그래프 어떻게 그려야 되지? 도함수가 3차야. 지금까지는 도함수가 계속 2차였는데 도함수가 3차야. 그럼 여러분들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중요한 점은 뭐뭐뭐이냐면, 네, 중요한 점은 얘 근이 0이고 3, 즉 x절편이 0과 3이라는 거야. 0이고요 3이라는 거야.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결국 이 그래프는요, 뭐 물결이 이런 식으로 치는 그래프일 겁니다.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대부분, 그죠? 이런 그래프, 이렇게 2차 함수가 이렇게 U자 곡선 하나면,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보니까 어찌됐든 여기 똑같은 근이 중근인 부분 있잖아. 중근인 부분은 튕겨져 나간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여기에다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얘 뭐가 돼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얘는 위로 이렇게 쭉 뻗어나가는 걸로 끝나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쭉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특성상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상태라는 거로 생각을 해도 무관하다라는 거야. 네. 다음에 이제 더 자세히 알려주는데, 일단 느낌적인 부분, 내가 설명을 위해서 느낌적인 부분만 알려주면, 어찌됐든 얘 그래프는 대략적으로 이런 그래프라는 거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뭐야? 중근이 있는 부분이잖아. 중복된 근이 있는 부분. 그쵸? x제곱. 그럼 0에서는 이런 식으로 팅 하고 튕겨 나간다. 요렇게 바운스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래프가 바운스 돼가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다시 위로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너무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뒤에서 다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그래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도함수 f'x고, 원래 함수는 어떻게 대략적으로 생겼는지도 생각을 해보면, 요거는 여기까지 넘어가진 않을게. 네. 생각해보니까 그 뒤로 넘어가면은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일단 f'x 3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자, 그러면 얘 보게 되면은 여기는 음수 구간이죠. 마이너스 구간. 자, 그리고 음수 구간이었다가 0 잠깐 찍고 여기서 또 음수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 구간, 이 부분은 이제 양수 구간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여주면 돼요. 양수인 점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0인 구간도 어쨌든 양옆으로 계속 마이너스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0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감에 이 부분이 이제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어찌됐든 이 그래프는 마이너스 3 이전, 그러니까 음의 무한대에서
3까지는 얘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상태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양수인 지점은 아예 없으니까. 오케이? 네. 그 다음에 3보다 크고 양의 무한대까지는 열린 구간이어야 되죠, 여기는. 이때는 증가한다라고 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밑에 해설들을 보면은 그 증감표 있잖아. 아까 표 그린 거. 네. 여기 밑에 보이는 이 그림들. 이 증감표로 풀었는데, 선생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막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푸는 이유는 나중에 진짜 증감표 안 써요. 이 방법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이거에 익숙해지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선생님이 설명해 준 대로 문제를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증감표 너무 믿지 말고. 나중에 어차피 안 쓰거든요. 네, 이거 그리고 그리는데도 시간 너무 오래 걸려. 알겠죠? 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12번을 보면요. 네, 주어진 구간에서 역시 함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미분 계수, 도함수를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일단 이것도 이거 활용하는 겁니다. 뭐예요? 증가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증가면 f'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감소면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요거 활용하는 겁니다. 자, 일단 그럼 도함수 f'x 구해주면요.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됩니다. 그쵸? 그랬을 때 0과 3에서 뭐 해야 된대? 감소해야 된대요. 그러면 0부터 3까지 얘네가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걸 알면 돼. 0과 3 사이에 있으면, 아니, 0과 3 사이에 얘네들이 음수 구간에 속해 있다라는 걸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요. 인수분해를 하기 전에 0과 3을 대입을 해봅시다. f'0을 대입을 해보면 a가 나옵니다. 그쵸? 그 다음에 3을 넣어보면 f'3은 자 27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 9가 나와야 되는 거야. 맞죠? 뭐 하는 거야? 다시 a 왜 안 쓰는 거야? 네, 3, 3, 9,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a 이렇게. 자, 그럼 어찌됐든 0과 3 사이에서는 음수를 고수를 해야 되고, 특히는 얘는 2차 함수기 때문에 그래프가 그냥 대략적으로 보게 되면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기 때문에 마이너스 6 해주면 축이 뭐가 되냐? 1이 되겠네요. 1. 자, 그럼 1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갔다 올라온다라는 건데, 0은 한 여기 정도에 있으면 3은 한 요 정도에 있다라는 거죠. 정확한 그래프는 난 몰라. 어쨌든 이 그래프가 여기와 여기 사이, 그러니까 0인 부분과 3 사이에서는 특별한 어떤 갑자기 위로 뭐 솟거나 위로 갔다가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0과 3이 x축보다 아래, 즉 음수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미분계수 a가 0보다 작으면 되겠고요. 음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한 9 플러스 a도 음수면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1번 결과와 2번 결과의 공통 부분이 바로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0보다 작고,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9보다 작다. 그럼 얘 공통 부분, 혹시 모를 친구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9보다 작은 부분, 그리고 0이 여기 있으면 0보다 작은 부분, 거기에 공통 부분은 이거죠. 그래서 답은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뭐 여기에서 0과 3 사이에 얘네들 0일 때 그 미분 계수값과 3일 때 미분 계수값이 0보다 작으면 되는 이유가, 여기 안에 있는 모든 0과 3 사이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양 끝과 끝이 음수면 그 사이에 있는 애도 다 음수가 되잖아요. 그래서 2차 함수의 특징을 활용해서 이렇게 푼 겁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서 실제 이제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대해서 배우고 그 정리를 적용하는 방법 문제 풀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연습해봐서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서 이 파트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